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고 예,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 네. 예, 마감부터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FMC 회의 앞두고 보합권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고요. 그냥 플러스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S&P 500이 마이너스 0.09, 나스닥이 플러스 0.13 이 정도니까 그냥 정중동이고요. 내일 나오나 이제? 점차로 내일 새벽에. 예. 이번에 좀 그러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 점도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면은 좀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쪽으로 자꾸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분위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최고점이 5.5%였어요. 기준금리가. 네네. 기준금리가 미국에. 네. 지금이 3.75에서 4%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관세 이전에 작년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3.5% 정도가 뭐 적정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관세가 만약에 트럼프발 관세가 없었으면 3.5%까지는 그냥 바로 내렸을 거다라고 네.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경제지표가 좀 안 나왔을 때도 3.25에서 3.0% 이 정도를 거의 금리 인하의 맥시멈 한도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지금 3.75에서 4%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한 번에 내리면 3.5에서 3.7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어요? 연준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이나 두 번? 그래서 요번에 12월까지 금리 인하하면 내년주에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하면 두 번, 네. 아니면 한 번일 거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차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모멘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점차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경제지표 혼란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연준 내부의 분열 뭐 이런 것들에서 얘기들을 막 하지만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기조는 분명히 맞지만 이제 좀 고점으로부터 내려오는 금리 인하를 차츰차츰 내려오는 동안 시장이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 모멘텀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3% 무슨 3% 1%까지 내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거 그냥 굉장히 과격하게 부르잖아요. 거기는. 네. 3% 아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네 번, 내지는 두 번인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이제 곧바로 알겠지만 아마도 한 번 정도로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번뿐이 없어? 그 내년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은 전부 다들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QE 해줄까? QE를 해주는가.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을 계속 살리고 싶군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좋은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끝났다. 그게 끝났다. 그럼 다음에 뭘로 갈 건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것 이도저도 아니고 딱 모멘텀이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그럼 경기가 좋아지나? 경기가 좋아져야 돼. 맨 마지막에 마지막 보루는 가치예요, 가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상당 부분 걱정을 합니다. 네. 이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4.1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은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 보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하더라도 내년에 이거 별로 우리 희망을 가질 게 별로 없어. 막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뉴스에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종한다는 2년 만기를 보면 3.61로 다시 올라왔어요. 3.61로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3.75에서 4%지 않습니까? 네. 한번 내리면 3.5에서 3.75고 이제 거의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올라가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그것을 악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뭐랄까 노이즈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자꾸들 이제 내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해서 빠진다 그래도 뭐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네.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정도로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번에 요 노이즈로 인해서 빠지면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뉴스 장중에 나온 뉴스는 스페이스X 내년 중후반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장 추진을 한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나라 테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가 요즘에 의아하고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되게 생소한 기업들 많잖아요. 네. 우리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 우리가 보통 거래 잘 안 하는 기업들이요. 그리고 야 이런 기업에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데 이게 정말 돼?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폄하죠.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뭐 글로벌 진출이 되겠어? 이 기술이 결국은 빛을 보겠어? 뭐 이런 기업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런 뭐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조선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방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또는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예전에 이게 되겠어? 하고 잊혀지고 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면면이 다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인텔에 납품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고 네. 이런 뭐 협력 관계에 있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뭐랄까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주가도 뭐 신고가 나는 주식도 있고 이런 주식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참 가진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력을 좀 빛을 발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게 정말 되겠어 하는데 보면은 요번에 스페이스X 관련 기업이라고 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몇 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도 막 얘기했던 막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서클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의 자금 서비스 제공업체에 라이선스 획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클 인터넷이 최근에 저점으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0.38% 상대적으로 하락을 한 건 JP모건이 약 4.6%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이 내년도에 비용을 1,0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비용을 책정을 하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장기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장기 투자 비용도 AI 관련 투자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면서 그럼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전체 시장을 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제 다우존스에 그리고 은행주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비용이라는 게 무슨 비용이에요, 근데? 내년도 JP모건에서 쓸 비용이요. JP 모건의 비용. 예, JP모건의 비용. JP모건이 그래서 4.66% 하락했다. JP 모건 무슨 뭐 투자를 많이 하나? 그러게요. 네. 뭐 본인들도 막 인공지능 은행들이 전환 투자 많이 하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도 뭐 약보합이었고요. 비트코인 선물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왜 위험주의 요즘에 상징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예, 움직임이 네. 변동성의 상징적으로 돼버렸는데 비트코인 선물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특이하죠.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H200 중국향 판매된다 이 얘기가 막 있으면서 시간에 3% 올랐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플러스 났다가 마지막에 밀려가지고 이랬는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엔비디아의 큰 호재가 돼서 막 급등하는 게 될까 예전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단계로 지금 더 접어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못 올랐다는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이 안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그 뉴스에 대한 엔비디아의 주가 반영은 지금의 분위기인 거고 결국은 그것을 나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그걸 막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수익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호재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당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영이 어제 제가 그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시장의 반영을 봐야 된다고. 네. 근데 시장의 반영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좀 더 지켜봐야 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합 전후로 끝났고요. 우리나라도 그냥 코스피는 약간 빠졌고 코스닥은 약간 오르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특이했던 종목 부분은 국내 기관들 중에 투신연기금 사모펀드가 꽤 샀어요. 그래서 이 국내 기관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이렇게 사는 경향, 사는 쪽으로 연말되면서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 1%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3,907억 순매도했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SK하이닉스는 1.91%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317억 순매수했습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거잖아요. H200 관련돼 가지고. 네. 호재, 엔비디아가 뜨면 엔비디아 뜰 때 SK하이닉스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수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에는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조선주가 또 갑자기 그동안은 계속 조용히 있다가 어제 HD 현대중공업이 6%, 삼성중공업이 4.4% 이들이 빠진 게 한 15에서 20% 빠졌어요. 고점 의외로 대비요?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반등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도 꽤 올랐습니다. HD 현대마린 9.7, 삼양한테 6%, 하나인지 6%, 동성하이텍 4.7% 올랐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에피스가 최근에 바이오로직스는 이거 여러분들 이게 거래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은 모를 텐데 거래하시는 분 아실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됐다가 새로 시작한 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등을 했고요. 삼성 에피스는 빠져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반대로 삼성 에피스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삼천장제약, 바이넥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관련된 것들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서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그런 움직임보다. 닉 티무라스 기자, 뭐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이제 기자가 좀 된 사람이죠. 매년 연준 때문에요. 네. 이렇게 기자를 냈습니다. 연준의 이례적 분열에도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파월이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되 추가 인하 문턱을 높이는 매파적 인하에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만일 요 상황 속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면 시장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오늘 8시 좀 이따가 한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와 관련 연설을 좀 한다는 좋게 얘기하겠죠.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환율과 파생상품 동시만기 그러니까 프로그램 M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지금 움직일 거예요. 이번 주에는 계속 내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중국향 H200 수출 허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사주를 ADR로 상장 추진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간에는 자사주 매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피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자사주가 2.4%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ADR로 이제 상장 추진한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제 말씀드린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확실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이고 뭐 이게 크게 주가에 지금 릴레이트가 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지금 시장은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의 생각은 지금은 시장이 FMC 웨이라는 굉장히 큰 지금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파생상품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살짝 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독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 지금 미국도 4.1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0년 만기가. 그것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세 가지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ECB나 BOJ에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BOJ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ECB는 왜 금리 인상을? 네, 20인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특이하죠. 네, ECB는
먼저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가파르게 했습니다. 네. 가파르게.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먼저 했어요. 훨씬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해놓고 이제 더 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물가가 조금이라도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아마도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하고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이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물가 상승 압력 이거는 뭐 금리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라면 그렇다면은 그 국가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리스크잖아요. 채권의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사지 않은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야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채권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요. 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 채권발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을 진짜 봐야 됩니다. 네.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을 막을 수 있을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걸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세 번째 하기 전에 그래서 일본 BOJ 우에다 총재가 최근 장기채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례적인 언급을 하면서 네. 필요시에 신속하게 국채 매입을 할 거다라고까지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그쪽 시장에서는 좀 리스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는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3번 뉴스는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뭐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니까 제가 뺐다가 다시 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드리는 건데요. 미국향 수출이 마이너스 29%래요. 근데도 수출이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네. 11월 수출이 전년비 5.9%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1.9% 증가해서 무역 흑자 1,120억 달러.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연간 무역 흑자가 1.1조 달러.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었냐? 유럽도 많이 늘었고 아프리카 늘고 고르고에 글로벌리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미국은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유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15%나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유럽 쪽에서 네. 반대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불균형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에서 중국의 관세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거다. 미국 따라하네. 예,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중국이 그나마 지금 수출에서 어느 정도 돼 있고 내수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부양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미국 플러스 유럽까지도 유럽연합도 같이 그리고 지금 뉴스가 남미의 한 국가가 지금 중국에 관세 매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되면은 중국이 수출에서 좀 감익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수 부양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런 네. 얘기들은. 그리고 JP모건이 지금 이거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미국의 기술 자립을 위해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 기술 자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해 총 1.5조 달러 규모의 국가 안보 투자 계획을 가동한다라는 거예요. 다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또 제프 베이조스 등 정치, 군, 산업계의 초대형 자문 그룹을 조직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들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그동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가 지속적으로 평화로울 것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국가 안보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JP모건 자체 자금 100억 달러 투자해서 전용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 자금도 들어오고 그리고 초대형 자문 그룹을 조직해서 히토류, 반도체, 인공지능, 의약품 등의 생산 능력 회복에 집중하겠다. 첫 투자는
안티모 생산을 하는 광산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냥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뉘앙스이고요. 네. 뉘앙스이고 그리고 JP 모건의 CEO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이 대형 투자 은행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전처럼 우리 처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일본 기업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상대로 왔으니까요. 일본 네. 기업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그리고 나서 회사 다닐 때 초창기에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책 서점 가면 다 그 책이에요. 네. 근데 어느덧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꽤 오래 갈 수 있는 전 세계 기조라는 거죠. 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미국의 제조 부흥, 미국 안에서 여태까지 못했던 히토류, 반도체, 인공지능, 의약품 이거 생산 능력을 더 많이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급망이 재편되겠어요. 네.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는 걸 좀 일면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해보면은 답이 나오죠. AI 가속기에서 네. H200 준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왜 H200 주느냐? 지금은 그거보다 1년 8개월 정도의 더 고사양의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블랙웰이 지나가고 이제 내년 루민이 나오니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중국은 중국대로 야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쟤네가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자립해야지. 중국도 거기 자립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자립하려고 그러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기조하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다. 우리 투자자들은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제이미 다이먼이 엄청난 초대형 투자 계획을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와 굉장히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2021년 2.5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 약간 흐지부지 네. 있고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과 함께 의료 혁신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아. 얘는 중단됐어요. 하다가 잘 안 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건데 근데 지금 요번에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와 굉장히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하게 뭐 전 세계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까지 우리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나는 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들이 왜 수혜가 되겠구나. 네. 얘들이 성장하겠구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뉴스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뉴스는 주시장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네네네. 호주에서 오늘부터예요. 네. 오늘부터 1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아, 이게 되나 본데 이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어찌 보면 이게. 네. 예. 근데 이 시장의 평가는 전부 다들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오냐면요. 네. 아마 이게 첫 사례가 될 거다. 이거 전 세계가 이거 따라할 가능성이 되게 확산할 높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관련 산업에는 제가 주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구나. 라고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한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네. 영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잠깐의 뉴스를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요건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 바다, 항공 그리고 뭐 여객길 모두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발언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뿐이 안 지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무료 취소한다고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곧바로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년 3월
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왜? 계속까지 말라. 내년 2월에 춘절이 있거든요. 아, 춘절이 있거든요. 3월까지 연장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오사카 뭐 몇 군데 가는 일본향 국제 페리 운항은 아예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화될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많이 오시겠네.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수혜라고 보고서 증권사에 나오는 네. 보고서들 되게 많거든요. 뭐 여행이나 아니면 그때 실제로 올랐어요. 네. 여행주도 올랐고 그리고 호텔주도 올랐고 네. 카지노도 올랐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어떤 뭐랄까요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들이 싸우면 중국이 일본 거 안 사고 우리 거 살까? 그건 아니. 그래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전체 산업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래요?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씀드리고요. 옛날 생각나요. 그 막 소방법 위반했다고 롯데마트 막 그 폐쇄시키고 막 이랬었던. 아 중국에서 네, 한알령 때 시작할 때 물론 본인들의 입으로는 공식적으로 한 마디도 안 했지만 네. 갑자기 왜 소방법으로 마트를 폐쇄시키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 엄청 많았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우리 당했으니까 우리 체감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지금 일본에 뭔지 우리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건지는 뭐 체감적으로 일본은 느끼고 있겠죠. 네. 그리고 웨이모의 로보택시 있잖아요. 이게 웨이모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자꾸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타이버 글로벌에서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5개월 전에 5개 도시에서 주당 25만 건의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당 45만 건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2개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일보되고 있다는. 물론 도로가 그런 도로이고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이렇게 하겠죠. 미국은 네.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게 한편으로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그래서 현대차가 오를 때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체 기술로 인한 내재화보다는 엔비디아나 다른 거 손쉽게 잡겠다. 그러면서 확 떠버렸잖아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관련돼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뭐 언제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테슬라 차나 이런 걸 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와 있는 차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차는 뭡니까? 뭐 지구공 정도? 네. 지구공에 타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자율주행의 체감은 엄청난 격차예요. 엄청난 격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빨리 쫓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 도래한다. 맨날 들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요. 그리고 9번은 세겨볼 얘기입니다. 블랙록에서 AI 열풍의 진짜 수혜주는 인프라 기업이다.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는 현상은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고 골드러시 때처럼 도구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것처럼 곡괭이가 삽 역할을 하는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AI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회사보다 반도체, 에너지, 전선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돈을 벌 것이다. 공감이 됩니다, 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미국의 AI 클라우드 기업이나 또는 엔비디아보다 어쩌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호기를 맞았다니까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6년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0번하고 11번 뉴스는 한번 좀 새겨볼 뉴스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당장 배당금 분리과세가 됩니다. 상장사 12%만 요건이 충족이 돼요. 대부분 금융주주와 통신주입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당성이 40% 이상이고 배당성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비 배당이 10% 증가한 상장법이 네. 얘네들인데 이걸 가지고 맞는 조건을 찾아봤더니 상장사 전체에서 254개 그리고 25% 이상이면서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67개 요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코스닥 코스피 전체 합쳐서 한 12%뿐이 안 돼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가져왔느냐? 보세요. 3억 원 이하 배당이에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아니고 네네. 배당금으로 3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 부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았을 때
3억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해주고 20%뿐이 안 낸다는 거예요. 네. 이자 소득도 15.4% 됩니다. 그냥 이자 들어간 이자도. 네. 근데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넣어가지고 은행에 지금 최고 이자가 물론 특수 상품들이 있어요. 이벤트 상품들. 그런 건 빼야죠. 예, 그거 빼고 3% 정도 돼요. 네. 3% 정도. 그래서 3%의 이자로 그냥 넣었던 파킹된 자금들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그 자료예요. 이거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은 훨씬 늘어났겠죠. 2023년 기준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이자 그런 자금도 있잖아요. 네. 그 자금을 추산해 보면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최소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만약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네. 여태까지 주식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세금이라면 그러면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죠. 네. 네. 고민해 보겠죠. 근데 오면은 만약에 원금 보장이 된다면 무조건 와야죠. 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주식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성향이 다르니까. 이게 오지 않겠죠.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니니까 주식은.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자금은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 쓴 자료에는 제목이 아예 이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법원상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장사 중 2025년도 연간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리스트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 기업들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6%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부자들은 1%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큰 돈이죠.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자금이 혹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걸 제가 쭉 타이핑하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이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락 전에 네. 막 샀다가 배당락 떼고면 팔고 현금은 배당락이 없어요. 네. 주식 배당락은 있지만 그럼 다시 팔고 이러면 또 변동성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또는 그때 배당 관련주가 그 시기에는 배당 처리되면 막 올랐다가 나중에 또 연간으로 막 빠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프로님이 나중에 팁을 한번 주세요. 네. 높은 배당을 주는 사람들은 연간 며칠 이상, 몇 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안 주거나 아니면 더 높게 주거나 막 이런 것도 더 만들면 안 될까? 장기 투자자한테 혜택을 더. 혜택을.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딱 생각도 그날만 있는 사람 그냥 그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좀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지 된다는 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너무 이렇게 주식 사팔사팔이 많으니까. 요 돈이 아주 단기간에 움직일 개연성이 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시간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 내년도에 미국의 주요 IB들이 내년 2026년 S&P 500 지수 전망이에요. 8,000부터 7,100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약 10%, 15%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얘네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계속 올리거나 낮추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M7이에요. 500개 종목 중에 7개. 7개는 내년 추정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전체 500개는 노란색이고요. 네. 나머지 저거 빼고 500에서 493개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계속 공포 지수로 이렇게 공포 지수는 계속 공포죠. 지금 공포 상태니까. 뭘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냐면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시총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4.5조 달러예요. 브로드컴이 1.5조 달러거든요. 네. 그 밑에는 다 3천억 달러,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뿐이 안 돼. 얘네들이요. 몽땅 뒤에 있는 거, 반도체 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몽땅 더 더해도 브로드컴 하나뿐이 안 돼. 이거 모두 다 더해도 엔비디아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올해 지수가 연간 지수가 70% 올랐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절대 수익률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났냐 마이너스 났냐?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종목이 코스피가 29.4%, 코스닥이 41%예요. 10개 중에 코스닥의 4개는 마이너스라고요, 올해. 네네. 한 절반이 마이너스. 네. 코스피는 네네. 3개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전망과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뀔 거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는 때 사실 다른 거 들고 있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때 기다림 침향액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진짜 고급스러워. 네, 자, 이렇게 기다림 침향액입니다. 이거는 네, 액입니다. 액. 그러니까 요즘처럼 네, 지수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나는 건 안 아닌데라고 올라. 하는 분들이 예. 태반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네, 이렇게 해서 딱 네. 아유 이렇게 또 나오네요. 정관장 박보검. 보검님. 아유, 아, 우리 보검님. 박보검. 보검님이 광고하시는 거라면 저는 네, 먹겠습니다. 빨리 먹읍시다 우리. 네. 보검님이 광고하시는 거면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 아유. 당연히 먹어야죠. 저분처럼 됐으면 아, 박보검님이 드셨구나. 우리는 안 되겠다. 네, 우리 얘기가 뭘 필요하겠어요. 마음 관리하는데 마음 관리가 안 된다. 안 돼. 네, 박보검 보니까 마음 관리가 안 돼. 네, 그러나 또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네.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정관장, 예, 정관장이라는 데는 뭐 워낙 믿을 수 그럼요. 있는 곳이니까요. 네, 정관장의 기다림 침향액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 일단 선물용으로는 진짜 연말연시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르신들에게. 자, 그러면 박보검님과 함께 마음 편안하게 다스리시고요. 저희도 금 이야기, 구리 이야기, 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